안녕하세요. 이번 7월부터 베이징 특파원으로 온 광물에 관심이 많은 최고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중국의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기사인데요. 베이징 첨단기술연구소 소장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 제목에서부터 이 에어컨 유닛에서 히토류를 재활용하려고 하는 일본의 계획은 실행 불가능하다. 그리고 오히려 약점을 드러낸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일본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게 제목에서부터 느낌이 옵니다. 이 기사가 다루고 있는 건 일본의 미쯔비시 전기가 보도 자료를 내고 니온 게이자의 신문 같은 일본 언론이 보도한 히토류 재활용 사업입니다. 이게 그 보도 자료인데요. 일본이 최초로 폐가전에서 히토류를 캐내서 자사 제품에 다시 투입하는 이른바 완전 순환형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히토류 관련 기술과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현재 일본의 고성능 연구 자석 공급망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때 이 구원 투수로 나선 게 일본의 대형 가전 및 방산 기업인 미쯔비시 전기입니다. 미쯔비시 전기는 시네츠 화학, 에코 어드밴스 같은 소재, 정제 전문 기업들과 손을 잡고 일본 국내에서 완결되는 자가 순환 리사이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미쯔비시 전기의 협력사가 가전 재활용법에 따라서 수거된 폐 에어컨 실외기에서 핵심 부품인 압축기를 분리합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이 에코 어드밴스라는 회사가 분리된 압축기 내부 모터에서 고성능 자석을 안전하게 떼어내고요. 세 번째 단계로 일본의 대표 화학기업인 시네츠 화학이 이 자석을 녹여서 그 안에 포함된 네오디뮴 같은 4개의 핵심 히토류 성분을 깨끗하게 분리하고 또 정제해냅니다. 그럼 다시 미쯔비시 전기가 이렇게 되살린 히토류를 가지고 새 에어컨을 만드는 게 이 계획의 골자입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미쯔비시 전기는 이 기술을 통해서 에어컨 제조에 필요한 특정 히토류 수요의 무려 35%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잘만 된다면 땅을 하나도 파지 않고 폐가전에서 중요한 자원을 캐내는 도시광산의 이상적인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이를 두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할 혁신적인 돌파구다 이렇게 자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는 아주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 히토류 재활용 사업을 바라봅니다. 물론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중국은 가성비를 지적합니다. 에어컨 한 대당 나오는 히토류는 수그램에서 수십 그램에 불과합니다. 이거를 수거하고 뜯고 또 화학적으로 정제하는 비용은 중국에서 가공된 광물을 수입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싸겠죠. 그래서 글로벌 타임스는 이러한 방식이 대량 생산 체제에 적용되기 어렵고 시장 전체의 판도를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두 번째는 히토류 채굴과 정제를 아우르는 중국의 자신감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채굴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가공하는 정제 단계의 공급망을 90% 이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환경오염 비용과 인건비를 감당하며 오랜 세월 차곡차곡 쌓아올린 생태계입니다. 일본이 에어컨 몇 대를 재활용하는 수준으로는 중국이 구축해놓은 거대한 히토류 생태계의 단가를 절대 따라올 수 없다는 계산이 이 기사에 깔려 있습니다. 견제 의도도 보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쯔비시 전기는 민간 가전제품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같은 걸 제조하는 일본의 핵심 방산 기업이죠. 중국은 일본이 민간 재활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군사 안보적인 자급자족 능력을 키우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는 적은 재활용 사업이다. 에어컨에서 아무리 히토류를 캐도 경히토류만 나오지 중히토류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히토류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예, 중위터류가 저희도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어려워요. 치료를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당장. 거래를 안 해요. 그리고 외국하고 하다 보면 사기당하는 일도 저희도 꽤 많아요. 네, 원강이라고 막 한 1톤씩 500kg씩 사서 분석해보면 거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데서 얻는 것보다는 일단은 제일 많이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풍력이나 전기차나 아니면 이제 피지컬 AI 들어가는 이런 첨단 모터에서 중위토류가 좀 쓰이거든요. 중위토류는 정말 중국이 꽉 잡고 있는 건 맞아요.
일본의 이런 힘겨운 자금 노력과 이를 냉정하게 누리려고 하는 중국의 자원 패권 경쟁은 우리나라에 매우 중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 한효셉 박사에게 문의를 해봤는데요. 가성비만 놓고 따지면 중국의 말이 맞지만 이런 사업은 투입 비용 대비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폐가전 재활용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고 효과도 미미할 수 있겠지만 외교적 갈등이나 전시 상황으로 공급망이 완전하게 마비되면 돈을 아무리 줘도 자원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처럼 지금 비용이 들더라도 핵심 자원의 일정 비율은 폐기물에서 자체 순환시킬 수 있는 기술적 기반과 또 도시광산 생태계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국가적인 인질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중국이 아닌 나라들이 이제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지. 중국이 예를 들어서 장난치거나 이럴 때는 자기네들이 비추감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 사실은 산업을 중국을 이기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히토리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중국은 워낙 단가가 싸고 방석도 잘 나오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약소국들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갖고 있어야 되니까. 광물을 들여오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그걸 산업의 각 분야에서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원천 기술입니다. 일본이 중국의 압박 속에서도 버텨내는 건 시네츠 화학 같은 글로벌 소재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연 기술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질자원연구원 같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들도 폐자석이나 광물에서 히토류를 고순도로 분리 정제해내는 원천 기술을 이미 개발했습니다. 선두국인 일본과 비교해도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공장 규모로 키우는 이른바 스케일업이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규모 정연 공장을 지으려면 막대한 자본과 함께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폐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할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왔기 때문에 국내에는 상업용 대규모 정연 설비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연구 자석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있지만 이 허리 단계가 비어 있는 겁니다. 결국 기술이 있어도 현 시점에서는 중국산 원소재를 들여오거나 일본에서 1차 가공한 반제품 형태의 원료를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리사이클, 폐모터 정제 기술 같은 핵심 소재 기술에 파격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의 히토류 전쟁을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캔의 자원이 없다면 기술을 광산으로 삼는 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입니다.